이번 영상은 삼성그룹 지배구조 이슈 영상입니다. 자,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구조에 대한 현황을 먼저 한번 보시면 삼성물산이 거의 지주 역할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삼성전자, 그다음에 삼성생명이 있고 화재, 카드, 증권, 삼성자산운용,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삼성이 빠졌네요. 삼성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삼성전기, 삼성 SDI, 삼성중공업, 삼성 SDS가 있습니다. 자, 이제 개개인에 대한 그런 지분율보다는 이제 크게 이건희 회장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자식들에게 이제 지분들을 이제 유언대로 혹은 이제 그 법정에 따라서 이제 부여를 해줬는데, 삼성물산은 거의 동일하게 좀 받아가는 것이 보이고요. 삼성전자는 이제 홍라이하고 씨하고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죠, 아직. 예, 이재용 회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부회장으로 할게요. 부회장으로 보통 많이 쓰니까 아직. 예, 부회장이 가져갔습니다. 그 다음 오히려 삼성생명에 대한 건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더 많이 가져갔는데, 그 다음에 뭐 이부진, 그 다음에 이서연 이렇게 가져갔습니다. 가져갔는데, 이 가져간 이유는 뭐냐면 이제 지배구조 자체가 이제 삼성물산이 이재용 회장이 삼성물산을 지배를 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이제 지분 배분 현황 보면 18.13%로 이제 최대 주주죠. 예, 그래서 최대 주주가 이제 삼성물산을 이제 지배를 하면 이걸 가지고 이제 삼성생명을 지배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삼성물산 자체에서도 애초에 삼성생명에 대한 지분율을 갖고 있고, 이재용 부회장도 이번에 10.44%를 더 받으면서 삼성생명에 대한 지분율이 훨씬 더 확 끌어올려졌잖아요. 29.74% 정도. 예, 근데 거기서 삼성생명이 애초에 삼성전자 지분을 7.48% 갖고 있고, 또 삼성물산이 4.4%가 있기 때문에 이미 11%를 갖고 있고요. 거기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1.63%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 15% 정도 되는 지분율을 가지고 삼성전자를 이재용 부회장이 지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 그 다음에 삼성물산, 그 다음에 삼성생명, 그 다음에 삼성전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됐을 때 별로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는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이제 지배를 하는 게 문제인 겁니다. 왜냐, 삼성생명은 어쨌든 간에 이제 보험사 업종이기 때문에 고객들로부터 받은 돈을 가지고 다른 회사에 투자를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일정 보유율이 넘기면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면 그 회사가, 투자한 회사가, 물론 삼성전자 그럴 일은 없지만 망하거나 뭐 자금 횡령이라든가 이런 게 되게 되면 고객들의 돈을 전부 다 사라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법으로 만든 거죠. 삼성생명법이라고. 그래서 다른 회사 주식 보유 비중을 취득 원가에서 이제 시가로 변경하는 거를 새로 발의를 한 거죠. 취득 당시라는 건 굉장히 과거에 취득을 했고, 그 다음에 회사가 성장을 했을 거기 때문에 그 과거는 필요가 없다. 현재 주가대로 맞춰라, 세팅을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 처분 기한은 2년 연장이 가능하고요. 5년 이내에, 그 다음에 매년 초과 보유분의 20% 이상을 처분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적으로 넘어간 보유율이 몇 프로죠?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갖고 있는 게 8.5%. 자, 그럼 8.5%인데 이 8.5%에서 3%를 일단 빼야 됩니다. 그럼 이 5.51% 중에서 5년 이내에 금융에 협의를 해서 2년 연장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요. 그래서 매년 초과하는 비율에서 20% 이상을 처리를 해야 된다. 저는 일단 연장을 하고 그 이후에 20% 이상씩 처리를 한다고 봅니다. 처리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5년 이내에 매년 보유 20% 처분해야 된다. 네. 그래서 시행은 공포 5개월 후에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공포는 아직 되지는 않았는데
여기 만약 공표가 되고 나면 저라면 2년 연장을 할 것 같고요. 뭐 바로 뭐 시장에 26조 원을 팔아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삼성생명에 대한 그런 뭐 주가가 뭐 매력 포인트가 없느냐라는 건 아니고 2년 연장을 하면서 최대한 삼성전자에 보유하고 있는 이재용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이 세 개 회사에서 배당금을 최대한 많이 받아내려고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금을 쌓아 놓겠죠. 자금을 쌓아 놓고 그 2년 동안 모아 놓은 걸로 혹은 매년 조금씩 처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어차피 매년 초과에 대한 보유분의 20%만 처분하면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언론에서 나오는 뭐 당장 26조 원이다 뭐 이거 다 팔아야 된다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20%니까 물론 26조 원의 20%도 어마어마하죠. 한 5조 정도를 팔긴 해야 되는데 네, 뭐 그래도 보유한 주식이 많기 때문에 배당만 좀 많이 끌어서 땡겨서 받는다면 뭐 매년 5조 정도는 낼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땐 가능하다고 보는데 네 어쨌든 그래서 지금 뭐 그렇게 크게 뉴스에 나온 것처럼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좀 생각해본 방안은 뭐냐면 삼성생명 이제 주가를 볼게요. 삼성 이제 오너 리스크가 이제 해제가 될 것이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전면에 나설 것이다. 했을 때 주가가 일시적으로 폭등을 했다가 네, 조정을 받고요. 다시 상승을 이끌어내고 하락하고 다시 한번 상승 이끌어냈습니다. 이 이후로 다시 수감이 되고 이러저런 이유로 뭐 흐지부지 되고 하면서 주가가 곤두박질 쳤고 실적까지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면서 어닝 쇼크까지 나면서 주가가 지금 계속 밑으로 신저가를 이루고 있습니다. 52주 최저가를 계속 갱신하고 오늘도 갱신했었죠. 근데 어쨌든 연말이 됐을 때 다시 한번 이 뉴스가 나올 거고 그럼 삼성생명에 대한 당연히 보유 지분이 가치가 높아진다든가 뭐 수합 얘기도 나오니까요. 보유 지분이 높아진다라든가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분 보유율이 좀 높아진 거나 아니면 그 지배구조 이슈가 일단 일어나기 때문에 변동성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위 방향으로. 그래서 제가 보는 방향은 최소 여기까지는 올라오지 않을까? 이게 어디까지 바닥을 찍고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올라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주당 2만원 정도의 수익을 잡고 또 2만원이 안 되더라도 배당 수익까지 고려를 한다면 삼성생명이 일단 보수적으로는 3천원을 지금 잡고 있는데 이재용 회장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당을 많이 받아서 그 상속세를 처리를 하려면 혹은 삼성전자 지배력을 어떻게든 끌어올리려면 3,500원까지도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 수익까지도 고려를 한다면 꽤나 괜찮은 투자이지 않을까 싶고 그거 이제 쌍둥이 그래프처럼 보이는 게 삼성물산입니다. 삼성물산 또한 그날 동시에 올랐고요. 하락을 한 후 다시 올랐고 여기도 그 전 상승률까지 못 올라왔지만 어쨌든 중간까지 상승을 다시 하고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물산에 대한 어떠한 악재도 없었습니다. 근데 주가만 내려갔습니다. 삼성물산 해외 수주도 잘하고 있고요. 태양광도 잘하고 있고요. 사업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주사도 사실은 지주회사라고도 공식적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주사에 비슷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거 굉장히 불공평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무 심하게 내려왔다. 너무 심하게 내려왔다. 그래서 이것도 이 전 고점을 좀 기준으로 잡고 했을 때 3만원 정도의 수익이 나고요. 여기에 배당 수익 삼성물산도 한 2천원 정도 되는 걸 알고 있는데 2,500원까지 잡는다라고 한다면 또 배당 수익 또한 같이 받거나 혹은 이 전고점이나 요 전고점까지 다시 되돌아간다고 하면 수익은 더 늘어나겠죠. 여기 2만원 정도 늘어날 거고 네. 그래서 그 부분들 여러분 생각을 좀 해주시면 아마 괜찮은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당장 팔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그리고 뭐 지분끼리 수합을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 좀 유불리는 좀 달라질 수는 있으나 그래도 배당이라는 안전적인 뒷배가 있고 삼성물산도 특히 삼성물산은 그 종목에 대한 리스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떨어졌고 삼성생명도
어닝 쇼크가 나기는 했지만 그거에 비례해서 너무 많이 떨어졌고 과거부터 너무 5월 달부터 너무 많이 떨어졌었다. 그 부분들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삼성생명뿐만 아니라 그 현대도 아직 남아 있고 다른 이제 유수의 그 지배구조, 순환 출자 구조를 갖고 있는 그 업종들도 굉장히 아직 남아 있거든요. 이 기업들이 과연 올해 연말에 우후죽순 지배구조를 정리를 하면서 주가 시장을 어떻게 뒤흔들지는 모르겠으나 일정 부분 변동성이 생길 가능성은 크다. 그래서 좀 현금을 잘 모아놨다가 한 곳에서 시작하면 이제 우후죽순을 시작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작하는 지점에서의 그 회사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한번 보시고 그거와 유사하게 닮아 있는 회사들을 잘 찾아서 투자해 놓으시면 큰 상승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삼성전자 그룹 지배구조 이슈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